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FOMC가 진행이 됨에 따라 이 크립토 마켓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같이 이제는 다시금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가량 상승한 28,79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3.08% 상승한 1,875달러대, 6위의 XRP는 0.86% 상승한 0.4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9%, 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9%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2%,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6%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미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미 증시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하려는 모습입니다. 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100 모두 지금 10%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전날 대비 0.15% 하락한 모습. 네, 환율의 경우도 1,342원으로 전날 대비 0.07%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내주었다가 다시 28,000달러 선에서 반등 시도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FOMC 때문에 시장이 숨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JP모건이 FRC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금융위기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장의 마켓에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관점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FOMC에 대해서는 뭔지 모를 불안감이 큰 상태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FOMC가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마땅하지만 JP 모건이 FRC 인수를 발표하면서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돌이켜보면 지난 3월 FOMC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제롬 파월의 조동아리에 달려 있는데 이 파월은 이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이 겨우 잡혀가는 인플레이션을 굳이 말 몇 마디로 부채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롬 파월은 사실상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금리를 인상한 이후 2023년에는 어쩌면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였죠. 그때마다 시장이 오히려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 파월은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완화된 물가 인상률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말이죠. 이제 따라서 이번 5월 FOMC에서 파월은 금리를 여전히 필요하다면 더 올릴 수 있으며 그것이 어쩌면 6%에 근접한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시장을 긴장시킬 수 있는데 하지만 놀랄 것 없죠.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책임자로서 당연한 말이니 말이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크게 두 가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일단 FRC로 인해 나왔던 이 4월 금융 위기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JP모건 덕에 잘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이고 기존 전통 금융의 건재의 경우는 비트코인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온 이유도 충분히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경기 침체로 가게 될 경우 이
이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역시 전체 볼륨이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하반기에는 코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하락이 발생하는 시점이 조금 이르냐 빠르냐가 문제입니다. 이렇듯 상반된 현재의 상황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흐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비트코인 관련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후반대에서 움직이며 이 50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부진으로 비트코인이 빛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더리움도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연일 신고점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2024년 4월에서 5월 반감기가 찾아오고 이후 상승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급격한 상승 포물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한다면 평균 수준의 저점을 잡는 것 또한 가능하죠. 예, 현재 대한민국 한전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빚더미 한전 비트코인 채굴하고 전기료 인상하지 말아라. 미국, 일본, 엘살바도르, 부탄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나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 5월 소비자 물가가 3.7% 올랐고 가격 변동이 심한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4.6% 올랐다. 여기에 전기 요금도 들썩인다. 전기 요금이 오르면 다 오르는데 전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요한 생필품이자 생산에 쓰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뭐 말하면은 입 아픈 정도이죠. 이제 정부는 비용 절감과 발전 수익 증대에 힘써야 하는데 손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언급인데 다시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부탄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은밀히 비트코인을 채굴해 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정부 당국자가 지역 언론에 $5,000대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이제 전력 생산 비용에 충당해 왔다라고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 쓰고 남는 전기를 이용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때문에 정부나 전력 회사가 하는 비트코인 채굴은 무조건 이득을 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국가적으로 하는 곳이 많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엘살바도르는 지열 발전을 이용해 비트코인 채굴, 즉 이제 화산의 열기로 인해서 열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탄은 수력, 일본은 도쿄 전력도 자회사를 통해 이미 실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전력 회사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무조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력은 최대 전력 수요에 대비 항상 과잉 설비를 마련해 둬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밑에 뭐 블라블라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궁금하다. 왜 안 하는지 답이라도 해달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전에서 남는 전기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축적을 해두고 이제 전기가 부족할 때 비트코인을 팔아서 해외로부터 전기를 사면 된다라는 취지의 언급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무조건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잉여 전력을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사에서 보았을 때 현재 대한민국 또한 이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높으신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뭔가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채굴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마인드 자체가 뚫리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효율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현재는 인식 자체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확실하게 뚫렸을 때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는 헤드라인을 볼 수 있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리플사의 소송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과 친리플 변호사인 이 존 디튼에 뒷받침되는 소식이 같이 나와서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SAC와 법정 다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오는 8일 판결 선고설 솔솔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예전부터 지긋지긋하게 보았던 헤드라인이죠. 일단 내용을 볼까요? 네, 2020년 12월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 때문에 시작된 SEC와 리플사의 법정 다툼이 5월 8일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5월 1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5월 8일인 걸까요? 네, 블록체인 전문 뉴스 플랫폼 유투데이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블록체인 데일리의 트윗을 중심으로 SEC와 리플의 소송 판결이 일주일 내로 선고될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SEC와의 소송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점도 5월 8일 판결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라고 하는데요. SEC와 리플 소송전은 추후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수 업계 관계자가 오랫동안 관심을 이제 보인 사안이다라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블라블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팩트가 나오죠. 네, 모두가 오는 8일 SEC와 리플 소송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그동안 당한 것이 너무 많다. 또 5월 8일 지나면은 5월 15일, 5월 말일, 6월 1일, 6월 말일 이렇게 밀려나는 것 아니냐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와 더불어서 존 디튼의 언급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디튼이 이러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 XRP 2차 판매 비증권 허용 시 SEC와 합의 나선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에 대한 증권 가능성을 제거할 시에 리플이 SEC와의 합의에 나설 의향이 있다라는 소식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 존 디튼은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리플 소송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포스팅 이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존 디튼 변호사가 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리플 소송에 관한 소식을 포스팅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몇몇 사람들은 리플사가 승소 시에만 SEC와 합의에 나서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왔다며 첫째로 리플사는 2년 전 SEC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2021년 초 리플사는 SEC의 기소 후 2달 만에 SEC와 합의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존 디튼 변호사가 밝힌 합의 조건은 구체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는 SEC가 리플사에게 추후 판매되는 리플을 증권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시 리플사는 50만 달러 하나 약 6억 7천만 원의 벌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될 경우는 미국 시장 내 리플의 입지는 명확해지며 리플의 유동성 문제는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지난달 존 디튼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사와 SEC의 5가지 소송 결과 시나리오를 제공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 시나리오를 밝혔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인 즉슨 2013년 당시에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가 돼서 그때 당시에 판매됐던 XRP에 대해서 벌금을 지불했지만 이제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리플사가 미국 내 리플 판매를 XRP 판매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죠. 이제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코인에 처음 입문하였을 때 사실 코인 자체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도박판에서
도박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정말 많았었죠. 이제 물론 지금도 주식은 도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코인은 당연히 도박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크립토에 관한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SEC와 코인베이스가 당장 명확한 규제와 관련해서 법정 싸움을 예고하는 곳 있는 것 자체가 크립토는 이미 메이저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예전에는 아예 국가기관이나 SEC, 연준 같은 곳에서 코인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면에 어딘가에서나 이제 나올 법한 소재였죠. 이 크립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최근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홍콩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싱가포르야 워낙 글로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 국가이고, 홍콩은 중국이 달러를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크립토를 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는 계속해서 다양한 크립토 프로젝트의 유치를 위해 저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웹3 허브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개인소득세 감면은 물론 이익금의 본국 송금까지도 전혀 제재가 없으며 오피스 임대료까지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미국은 SEC와 CFTC가 처음에는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듯 싶더니 이제는 SEC가 사실상 크립토 서비스에 제지를 하고 나서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의 거래소는 물론 상당수 크립토 서비스가 가까운 시일에 미국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미국이 크립토 산업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일단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달러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크립토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SEC는 모든 크립토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간주하고 있고, 거래소들은 미등록 증권을 허가 없이 거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죠. 지금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이 크립토 진영과 규제기관 사이의 대표적인 싸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만약 리플이 SEC에 패소한다면 당장 XRP 가격이 크게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XRP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죠. 리플은 그냥 서류상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만 하면 그만입니다. 이미 XRP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기반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자산의 빠르고 저렴한 이동을 위해 상당히 자주 이용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XRP는 사라지거나 갑자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일은 없습니다. 리플이 그냥 벌금만 내고 떠나면 되는데요. XRP의 가격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 회복을 하고 결국 불장에서 또 한 번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의 반감기와 2025년 불장을 앞두고 있는 이번 2023년은 규제의 명확성이라는 중요한 틀을 갖출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자락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결국 미국은 크립토 산업에 있어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달러의 위상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중국과 남미 지역 등을 중심으로 CBDC에 대한 움직임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죠. 유럽은 마침내 미카가 통과가 되면서 규제의 명확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요즘 매장에 가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찾기 어렵죠. 대부분 페이 앱을 이용해서 결제합니다. 한번 변화가 시작되면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미국은 마치 현금을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된다면 미국이 주도권을 잃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8포인트 하락한 55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이제 비트코인이 태어난 원인으로 꼽히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결국 기존의 전통은행뿐만 아니라 이 국가 시스템 자체를 믿지 못한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는
엄청나게 도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이 국가와 은행이 공생하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제3의 길을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야기를 2008년에 누군가가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개인이 할 수 있단 말일까요? 하지만 그런 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지금도 미국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대규모 토건 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채를 찍어내는 게 훨씬 쉽고 빠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덕분에 미국의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까지는 원유에 기대어 미국 달러는 지지 않는 해로서 지속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브릭스를 중심으로 달러가 부족한 국가들이 달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부를 믿지 않는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는데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적게 거쳤다면서 국채를 찍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좋지 않았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주요 세목들이 모두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정부는 당장 추경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이 부족할 경우 결국 재정 건전성을 해치더라도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그렇지 않아도 벌어져 버린 원달러 환율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전 정권에서도 세금이 과도하게 거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 정부는 한번 늘어나 버린 재정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덩치를 키울 생각을 하지 줄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정부의 재정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간 기업에서는 비용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 좋은 평가를 받는데 어느 역대 정부든 정부 기관들은 지출을 늘려야 좋은 평가를 받죠. 매년 예산을 작년보다 더 크게 받아야 사업을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출을 늘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화폐는 결국 그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봉착한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과거에는 내가 들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등락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해외에 나갈 일 없는 사람조차 크립토커런시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백만 번 등락하는 원화 가격을 두 눈으로 보고 있죠. 이 국가화폐 시스템에 대한 원론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사실상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 화폐로 주식이나 원자재, 금을 사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야 하죠. 현재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정해진 채굴량이 점차 한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되면 반감기를 통해 채굴량이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채굴량은 이제 비트코인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라는 공포감을 키울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 100만 달러 도달이라는 목표는 결코 허구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크립토커런시의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